네, 안녕하세요. 실무를 통하는 인과추론 파이썬 특강을 맡게 된, 특강에서 경제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통제 실험을 맡게 된 코이카를 다니고 있는 조인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과추론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가짜연구소하고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그 좋은 분들 만나서 같이 네트워킹하고 공부하다가 이런 발표를 제안받게 되어가지고, 오늘 이것을 녹화하게 되었고요. 저는 인과추론을 가지고 어떤 학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인과추론을 좀 도입해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학술지 논문에 발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논문을,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한 도구를 위해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도메인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이카라는 곳을 다니고 있고, 코이카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해외 각 개발도상국의 원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17개 글로벌 목표를 정해놓고, 어, 코이카 같은 이제 원조 기관들하고, 뭐, UN 같은 국제기구나, 아니면 이제 월드비전 같은 NGO,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민간 재단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이 17가지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성과 관리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런 저희가 하는 업무를 이제 국제 개발 협력, 때로는 이제 원조라는 말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해외 무상 원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가장 큰 도너 중에 한 명이 이제 빌 게이츠가 워싱턴 포스트에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의식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해당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영역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 어떻게 내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할 때, 장애 조정 생존 연수, 달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할 때, 그 한 1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하거나 더 살리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뭐 GDP가, 1인당 GDP가 1000불이 안 되고, 500불이 안 되는 나라에서 미국처럼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항암 치료 같은 요법들을 도입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때 뭐 극히 드문 경우와 제외하고는 아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암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의 생명을 200달러나 300달러로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기자와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 사회 내에서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현실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이해를 하면서 무언가를 지불하면 무언가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성 평가인데요. 이제 경제성 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안들을 이제 비용과 결과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로지 비용과 그 결과 두 개에만 집중하는 것을 이제 경제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과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비교군을 서로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A가 더 나은 대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경제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 경제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이 희소한 곳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이 풍부한 이제 선진국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잘해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원이 희소한 국가일수록 그 자원이 귀한 만큼 또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 평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실험군과 이제 대조군 이제 비교할 대상 두 개를 나눠서 그거에 영향을 평가하는 이제 임팩트 이밸리에이션을 무작위 통제 실험을 현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엄밀한 방법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BMC 퍼블리케스라고 하는 저널에 저희 스터디 프로토콜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프로토콜대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2년 뒤에 그 결과를 평가해서 이 사업의 커저 이펙트를 확인을 하고 그 커저 이펙트를 바탕으로 그 비용과 편익 혹은 그 결과를 향후 10년간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했던 인터벤션 어떤 거냐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 모자를 쓴 분이 이제 커뮤니티 헬스 발런티어 CHV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가난한 마을에 각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가나의 아동들이 가장 많이 걸려서 사망하는 질병인 말라리아와 설사 이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말라리아는 뭐 잘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설사가 아동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은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예방 조치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적시의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것도 예방하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HV라는 분이 여기 그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말라리아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마을을 방문하면서 뭐 열이 많이 나거나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말라리아인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가 감염된 이후에 그 일주일 내에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말라리아를 아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말라리아는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이제 장기에 입히게 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를 예방 혹은 설사를 조기에 이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ORS 경구수행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 간단한 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사가 심한 아동들에게 이제 경구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설사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 아주 마이너한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은 특별히 의료 인력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혹은 아니면 이제 마을의 어떤 어, 그 봉사 요원들이 이렇게 가구를 방문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고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제 의료 인력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병들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인터벤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커뮤니티 헬스 발런티어가 어, 그 보호자와 아동들을 계속 면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최근에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지 혹은 뭐 열은 얼마나 나는지 측정해가지고 그때그때 가장 필수적인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이 CHV의 홈 비짓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의료 인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는 뭐 돈도 없고 현장에서 이제 어떤 교통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가정에서 조치하다가 특별히 조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아주 기초적인 조치들을 제공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터벤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은 가구마다 그 분기 1회씩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제 건강한 습관을 교육하는 것, 어, 그런 것이 앞에 저희 그 말라리아와 설사에 대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조치에 추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아래가 10가지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논문으로 체계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선행 연구들을 다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런 커뮤니티 워커, 커뮤니티 발런티어 또는 커뮤니티 워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개입이 인터벤션이 이제 모성 보건, 그 어머니의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계획, 패밀리 플래닝, 신생아 보건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문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란 아프리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그 엄밀한 인과 추론이 가능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했던 경우는 매우 적고,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엄밀한 무작위 통제 실험 없이 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2011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던 논문이 아주 희소하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ICT를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CHV 또는 CHW의 가정 방문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동에 대해서 아동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을 이제 어, 그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로 정했고 연구의 목표이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행 연구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이번 연구의 목적은 가나에서 이제 봉사 기반의 CHW가 예방 및 교육 위주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특히 말라리아와 설사 핵심적인 아동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세팅은 가나의 이제 그 남부 지역이죠. 이제 해안가 지역에 있는 아주 평범한 도시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가난한 도시죠. 이 도시인 캐투 사우스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에웨라고 하는 부족. 이제 가나의 경우에는 이제 한 100여 개의 부족들이 각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특성상 이제 부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에웨라는 부족에서 주로 이제 에웨라고 하는 자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활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지역에는 굉장히 서로 유사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직업은 이제 어부, 소상공인, 이제 켄타라고 불리는 현지 전통 옷감을 제작하는 이런 마을이고요. 저희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부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 자기 마을을 잘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대대손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효과가 어떤 개인에게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것 같던 심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보다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를 클러스터로 놓고 그 마을을 랜더마이즈해서 이제 무작위 시험을 하는 클러스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더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무작위로 이제 배정해가지고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 이제 실험군을 20개 마을, 대조군 20개 마을을 고르는 것이 기본적인 이 무작위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가나 보건청의 공식적인 윤리 승인을 택했고, 그리고 국제 ISR CTN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이런 그 임상 실험에 대한 임상 무작위 실험에 대한 레지스트리에도 등록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트라이얼의 핵심 지표는 이제 그 아동들의 설사 발생률, 그리고 아동들의 발열 발생률입니다. 그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인지 아닌지를 현미경으로 검사해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미경 검사를 모두에 실시할 수 없으니까 그 아주 고열, 35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말라리아의 어떤 프록시 인디케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정도 발열이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판단하였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인디케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들의 진행 정도를 또 파악을 하였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군, 실험군과 대조군 20개, 20개에서 40개의 클러스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개, 이제 실험군 20개를 다 합해서 950가구, 대조군 20개를 합해서 950가구, 총 합해서 1900가구를 이제 저희 트래킹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샘플링 방법은 9개의 칩스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마을이 57개가 있습니다. 57개 마을 중에서 40개 마을을 이제 그 마을의 사이즈에 비례해가지고 적용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선정할 때는 마을의 기초선 결과에 의해 가지고 마을이 갖고 있는 경제 수준이나 그리고 마을에서 SBA 즉 그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분만했던 여성의 비율 그리고 아동의 설사 발생률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유사한 마을들을 이제 그 층화시켜 나가면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마을들의 어떤 밸런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층화 무작위 추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샘플링이 끝난 이후에 그 가구별로 실제로 그 가구들이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서베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샘플링 대상은 무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그리고 거기에 여성 보호자가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가구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층화 무작위 추출 과정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57개에서 42개를 뽑고 그 42개에서 22개와 20개를 가구의 경제 수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설에서 분만했던 여성 비율, 아동 설사 발생률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충원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랜덤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1, 2, 3번에 있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어떤 균형 잡힌 밸런스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21개가 실험군 마을, 파란색이 21개가 대조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처럼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약 2,000명의 가구, 그 2,000명의 가구 안에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해서 서베이를 총 3차례 실시를 합니다. 처음에 베이스라인 서베이를 하게 되고 6개월 뒤에 미드라인 서베이를 하게 되고 12개월 뒤에 엔드라인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각각 그 동일한 보호자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찰하는 것이 이 서베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장표에서 보듯이 인터벤션과 컨트롤 그룹에서 주요 지표들이 밸런스 있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잘 섞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는 이제 콤파운더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잘 섞이게끔 유도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가구에 대한 3회 가구 조사, 그리고 그 내에서 이제 400가구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정평가, 양적인 질적인 조사들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현장과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로그북을 손으로 다 쓰게 하고 그 로그북의 내용이 우리가 정량적으로 수입했던 서베이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10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양적인 조사 데이터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조사요원과 이 마을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맥락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그, 그 서베이 요원입니다. 이제 이 서베이 요원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이 어머니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어머니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가구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CHV가 아니라 이제 그 별도의 요원, 객관적인 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제3의 요원들이 이렇게 서베이어로 또 다니면서 총 1년 동안 3번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 과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어, 아까 여겼던 그 핸드폰하고 이런 종이 설문지를 양쪽을 다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경제성 평가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험 기반의 경제성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커뮤니티 헬스 발론티어를 가나에서 현지에 있는 보건 시스템에 통합해서 활성화했을 경우에 그것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실험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경제성 평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성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 통제 실험을 통해서 아동의 설사와 말라리아 발생률이 감소했는지를 이제 통계 모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그 마을 속에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형 모형이 아니라 어, 이제 멀티레벨 또는 믹스드 모델이라고 하는 다층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설사 말라리아의 발생률이 주는 효과와 이제 개인이 주는 효과를 이제 믹스해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선형 다층 모형을 바탕으로 설사와 말라리아 발생률을 추정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업에 들었던 비용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10년간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 건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률 감소 통계를 활용해 가지고 향후 10년간 질병을 얼마나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소된 질병이 어, 이거를 이제 장애조정 생애연수로 환산했을 때 몇 년의 삶을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이 마을 전체에 어, 이것들을 효과로 분석을 하였고, 이제 편익으로는 그렇게 감소된 질병을 통해서 획득한 생애연수나 이제 질병의 감소가 화폐 단위로 얼마의 그 편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느냐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RCT를 시행해서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코노믹 이밸루에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러한 통계적인 추정 값이 경제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경제성 평가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코스트 베네핏 매저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매저를 나눕니다. 코스트 베네핏은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편이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장애 조정 생애 연수라고 하는 이 마을과 사회 전체에 몇 년의 삶이 더 추가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느냐를 분석을 합니다. 그 편익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익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그 환산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가지고 그 편익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매트릭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와 불확실성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디시전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혹은 이런 인터벤션이 최소한의 경제성, 적절한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과에서는 그 난리라고 하는 장애 조정 생애 연수를 추정해야 했는데 이 추정한 과정은 지금 보이는 장표와 같이 홈 비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말라리아와 다이어리아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와 다이어리아의 발생률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마을에 그러한 질병이 확률적으로 아주 마일드해질 수도 있고 모더레이트해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비율을 각각 곱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아주 마일드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지만은 어떤 미세한 어떤 장애들을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 데미지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데미지가 최종적으로 몇 년의 장애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홈 비짓을 한번 했을 때 1년간 꾸준히 했을 때 몇 년의 장애 조정 생애 연수를 어버트 할 수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편익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데요. 이렇게 줄어든 말라리아 케이스와 다이어리아 케이스가 어떤 것들은 이제 치명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치명적으로 사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사람의 사망이 얼마의 편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경우에도 미국의 VSL Value of Statistical Life라고 하는 그 값을 현지에 맞게 환산하는 환산 방법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명적 이지 않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 케이스들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일터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에 손실이 생기고 가족들이 그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간병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왕복하는 교통비, 병원비들이 쭉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코스트 오브 일리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기회비용들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에 이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비용 효과성 분석의 결과는 여기 그 색칠된 부분이 가나의 1인당 GNI보다 더 높은 효과를 가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나의 GNI가 1931달러인데 2016년 기준으로 이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1년의 장애조정 생애연수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확률 분포 중에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가나의 1인당 GNI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애 조정 생애 연수 1년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다른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비용 효과성 수용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1인당 GDP의 20% 정도 이하인 인터벤션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아니 우리는 예산이 충분하고 우리가 정부에도 돈이 많고 사회에도 돈이 많기 때문에 1인당 GDP의
300% 이상, 300% 이하인 인터벤션이면 이건 모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장 보수적으로는 GDP의 20%, 가장 완화적으로는 GDP의 300%까지 기준을 각기 달리했을 때 비용 효과성을 달성하는 비율이 전체적인 확률 값 중에서 몇인지를 확인했는데 이것들은 뭐 임의로 정한 거 아니고 WHO 기준이 100%에서 300%고 하지만 어떤 특정 연구 그룹에서는 아프리카나 이제 최빈국의 경우, 최빈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해야만 그 아주 희소한 자원인 개도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1번과 2번 CT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첫 번째 그 아주 보수적인 20% GDP 20% 기준에 봤을 때는 뭐 거의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DP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5%의 확률값만 비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WHO 기준인 이제 100%와 300% 사이에서는 100%에서는 65%, 300% 기준에서는 85%까지 높은 확률로 그 비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걸 편익으로 했을 때는 이제 비용 편익 비율이 이제 평균적으로 6.4, 중앙값이 4.8, 그리고 85% 확률로 편익 비용 비율이 1을 초과했고 65% 확률로 3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익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비용 효과성 분석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GDP, 1인당 GDP의 20%와 50%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스트 이펙티비스 트레시홀드를 충족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것은 충족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완화적 기준, WHO 기준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CET, GDP의 100%와 300%인 기준에서는 충족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효과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상황과 그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편익 비용 비율이 1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저희는 일단 기초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의 희소한 자원과 아프리카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 CHV의 가정 방문 단독만으로는 경제성 평가가 경제적 타당성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V의 가정 방문이 조금 더 경제성을 달성을 하려면은 이런 설사와 말라리아 예방을 넘어가지고 어떤 출산 직후의 신생아 케어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기서 다루지 않은 다른 질병에 대한 어떤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그 가정 방문의 효과를 더욱더 증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정책적 기사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사회에 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는 이제 가정 방문을 아주 몇 가지 마이너한 부분들만 다룰 게 아니라 가정 방문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하고 그 효과를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영역에서 보아야만 경제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 현재 지금 쉽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제 아동을 위한 설사와 말라리아 예방 이 하나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메시지를 이제 글로벌 사회에 어떤 과학적인 무작위 통제 실험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그 메시지를 줬다는데 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연구의 그 확률 추론을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활용을 했는데 아주 약한 사전 정보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번 데이터가 어떤 전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확률 분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연구나 추가적인 케이스들이 더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약한 사전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이 더 추가가 된 상태로 추론을 하게 된다면 더 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사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병인데 저희는 1년 동안 딱 3번만 서베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베이에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이 주기의 차이가 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말로 정확한 현실을 반영했는지는 좀 미지수고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의 어떤 대기 측정 지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리아를 현미경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고열이 발생하면 그 아동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제가 판단하고 데이터에 기입을 했는데 이건 역시 이 모든 고열이 말라리아가 아닐 수 있고 실제로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매우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했냐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약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 가지 약점이 연구의 결론을 뭐 완전히 뒤엎거나 이 연구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의 수준 아니고 그래도 참고할 수준에서 어, 의미가 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보았고 연구 자체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과학적 체계를 갖춘 연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런 연구를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아주 그 기초적인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에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 꽤 의미 있는 결과로 어,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기대가 되겠습니다.